지금부터 학습하실 내용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고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 어떻게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의 설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이 아닌 t 통계량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 등을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t 분포의 특성상 일반 표준 정규 분포 기준보다 훨씬 이런 평평한,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시그마의 값이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표에 비해서 큰 경우에 해당하는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t 분포는 특성이 종모양 분포, 좌우 대칭 분포, 더 평평한 분포를 이루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분포는 평균 0을 중심으로 그죠? 좌우 대칭된다는 의미입니다.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역시 종모양이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t 분포는 표준 정의 분포보다는 분산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훨씬 더 크죠. 분산이 이런 모양으로 더 퍼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인 S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T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분포 모양이 여러 형태로 다르더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즉 자유도 DF였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값의 수였습니다. 5인 경우가 13인 경우보다 훨씬 더 이런 평평하게 퍼져 있는 모양을 띠고 있죠. 표본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관찰치의 수를 자유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수의 합이 1, 2, 3, 세 개의 합은 6이 됩니다. 이때 자유도는 n-1개, 즉 총 3개죠. 3개에서 1개를 뺀 2개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통계 관련 책 뒤에 보시면 부록표에 T 확률표가 미리 계산되어서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표와 같이 앞에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T 분포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를 1, 2, 3, 5 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0 이상인 경우는 거의 정규 분포화 되기 때문에 다시 정규 분포 기준에서 우리가 표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뭐 5일 때 또는 14일 때 14일 때 한번 볼까요? 14일 때 실제 그러면 n은 얼마입니까? 15가 되는 것이죠. 이 자유도 기준 0.1, 0.1에 해당하는 값 1.761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것이 1.761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한쪽 꼬리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범위를 읽어야 될지 아니면 이 범위를 읽어야 될지 등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야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유도가 증감에 따라서 T 분포는요 나중에 G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그 정확한 그 추정치를 나중에는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요 표본 크기가 120 이상이 되면은
결국은 이 S가요, 시그마를 정확하게 추정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을 설정할 때요, T 분포와 그 다음에 G 분포 그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결과값으로 제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T 확률표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T 확률표는 모든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시하지 않고 오차율 알파에 해당하는 일부의 값만 표시되었었죠. 그래서 T 확률표는 모수가 신뢰 구간 내에 있을 확률보다는요, 밖에 존재할 확률을 표시, 앞서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됐었죠. 바로 우리가 기존에 살펴보았던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매칭을 시킬 때에는 어느 영역으로 더하고 빼고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도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도를 계산을 n-1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에서의 신뢰 수준 값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기존에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그 구간 추정하는 방법과 내용은 동일하죠. 다만 T로 대체되었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되죠. 95% 신뢰 수준에서 구한다고 했을 때에 1- 알파 기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분이 2분의 알파였죠. 이 구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 따라서 뒤에 T 분포표가 알파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결국은요 2분의 1로 나누어줘야 되는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여러가지 표본 정규 분포표의 신뢰 수준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대로 쭉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과 n-1 자유도를 t 값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결론은 t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확률로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t 분포의 경우는 시그마를 모르고 소표본인 경우 이 뮤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었죠. 표본 크기가 30 미만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요,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다만 t 값을 우리가 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S가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53.87, 그 다음에 시그마 표본이죠. 당연히 표본의 표준 편차가 6.82, n이 16입니다. 이럴 때에 95% 신뢰 구간에서 추정치를 설정하라. n이 16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는요, n-1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뜻이죠. 즉 15를 기준으로 자유도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분의 알파이죠. 그럼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되죠. x바는 53.87, 그다음에 n은요 16, 그다음에 s값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131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교재 뒤에 있는 t 분포표를 보시면 현재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파 기준 t 알파의 값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n이 16 기준 따라서 자유도는 얼마로 계산하셔야 돼요? 15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15와 16 중에서 16이 아니라 뜻이죠. 15를 기준으로 쭉 보셔야 되는데 또 주의하실 것이 한 개 더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 기준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요. 2분의 알파 기준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도 15에 해당하는 알파의 값 0.1, 0.05, 0.025, 0.01 뭐 쭉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95%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양쪽 꼬리 기준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꼬리 기준 할 때는 0.025를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95% 신뢰 수준이라고 해서 0.05에 해당하는 1.753을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알파 기준으로 현재 이 면적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양쪽 꼬리 기준 1-알파가 얼마예요? 95죠. 따라서 0.025에 해당하는 2.131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131을 적용시켜 줘서 계산을 해보면 약 50.24에서 57.50 사이의 신뢰 구간 추정치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T분포에 대한 정리를 할 겸 예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학생들의 토플 성적이 정기분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10명의 대학생을 무작위로 선출, 점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모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총 10명의 샘플이 주어져 있죠. 실제 10명을 계산을 해보면 X바는 이렇게 나오고요. S는 43.84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공식은 주어지니까요. 자, 그대로 뮤를 기준으로 2분의 알파 n-1에 대한 t 통계량 값을 루트 n분의 s 값으로 곱해주고 x바의 값을 적용시켜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엑셀 데이터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총 10명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식 보시면은 에버리지 쭉 10명 하면 749.3이 나와집니다. 매 표준 편차는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범위를 읽어주시면 되죠. 물론 엑셀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샘플과 파퓰레이션을 구분을 해주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샘플이니까 S를 적용시키셔야 되겠죠. S에 대해서 범위를 쭉 읽어보시면 동일한 값이 나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루트 10에 대한 스퀘어 루트 값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집니까? 3.16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S로 다시 나누죠.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3.86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T 분포값, T 통계량이
9일 때 0.025의 값으로서 2.262가 계산되어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네, 빼기 일단은 곱하기를 하셔야 되죠. 네, 곱하기 이 값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평균 값에서 네, 빼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활용해 보시면 약 717.94가 나와지는데요. 보시면 2.26으로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를 지워버리면요. 네, 717.97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소수 몇째짜리를 뭐 버림 또는 반올림을 적용시키면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 파일을 보시면은 2.26 혹은 2.262가 어떻게 나와졌는지는 T 분포표 네, 현재 95% 신뢰 수준 알파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요. 네, 우리가 T n-1인 9를 기준으로 쭉 보셔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의 2분의 알파 값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알파 값이 아닌 0.025에 해당하는 이 값이죠. 바로 2.262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262를 적용시켜 주시면은 약 717에서 780 사이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율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게요. 비율 신뢰 구간 추정에 있어서 역시 가정이 필요합니다. 두 경우의 결과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즉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이 발생하는 그 상대 도수에 관심을 갖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모비율 P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가 중요하겠죠. 다음의 경우면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MP가 5 이상이죠. 혹은 P 대신에 1-P를 적용하셔도 되겠죠. 이럴 경우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즉 표본 비율 P바를 계산을 했을 때는 P바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바를 계산해서 MP의 값이 5 이상이 성립하는 상당히 큰 값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경우에 이 중심 극한정리에 의해서 표본 비율 P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한번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 추정치에서는요. 보시면 P를 기준으로 P바가 들어가죠. P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G 값을 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트 n분의 PQ의 값을 정한다. 즉 기대값 E에 대한 P바는 뭐가 되었습니까? P바는 바로 P가 되었었어요. 따라서 표준 오차는요. 표준 오차는 즉 시그마 P바가 되겠죠. P바는요. 루트 n분의 s를 계속 떠올리시면 되죠. n분의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P가 되는 거죠. P 1-P 혹은 Q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공식에 의해서
표본 크기 n이 큰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G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계속 준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비율의 구간 추정을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실게요. 학부 졸업생 400명의 확률 표본 중 32명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진학 모비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 추정치를 제시하라 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본 비율은 32명이죠. 그래서 32명을요. 400명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08이 나와지네. 그죠? 0.08. 그래서 0.08을 적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G값 95% 신뢰 구간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1.96 1.960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G값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P는 그대로 0.08이고요. 1-P값, 즉 Q값을 적용을 시키고 N은 그대로 400을 적용을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에 적용을 시켜 보시면 약 0.053에서 0.107 사이가 나와지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예제 8-5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원 진학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설정 과정을 엑셀을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참고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본 크기는 400으로 입력시켜 놓았고요. 적용 분포는요. G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표본 비율은요. 32명.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32 나누기 400 하면은 0.08이 구해집니다. 다음에 표준 오차를 보시면 스퀘어 루트를 씌웠었죠. 즉 n 분의 1-p 0.08 값에다가 p를 곱한 값을 스퀘어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0.014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95% 신뢰 수준에서 구하죠. 여러분들 쉽게 1.960이라고 하는 수치를 기억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VLOOKUP을 통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유의 수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쭉 입력을 시켜 두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1.960, 1.645, 2.576 정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VLOOKUP, 즉 B6, 현재 0.025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셀에서는 한쪽 왼쪽 꼬리 기준으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의 수준, 이 전체 범위를 쭉 읽고요. 물론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가져올 것은 3, 즉 1, 2, 3의 열, 즉 세 번째 열 값을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 3, 그 다음에 여기 true 돼 있죠. 보시면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하면 true를 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를 지정을 해 두었죠. 그러면 0.025
해당되는 1.960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엑셀 함수를 쓸 경우에는요. 네, 한번 보실까요? norm simv 0.025에 해당하는 값을 자동으로 1.96 즉 지금 현재 왼쪽 꼬리 기준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왼쪽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요? 마이너스 1.96으로 표기를 해준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차 한계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간 추정치의 그 한계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공식이 기억이 나십니까? 즉 구간 추정치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점 추정치 개념이죠. 점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오차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차 한계의 값은 95% 현재 기준을 했고요. 좌우로 1.96 시그마 x 바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G값에 바로 이 표준 오차죠. G값에다가 표준 오차의 값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의 수준 현재 0.025에 해당하는 이 값을 그대로 곱해서 오차 한계가 0.027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국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실내 구간의 하한과 상한은요. 이 값을 빼고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즉 표본 비율 0.08이네. 그죠? 0.08에서 이 값을 빼고 여기서는요. 값을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해서도 상하한 실내 구간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